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 제2절 회계 프로그램 운용하기의 제2절이 되겠습니다. 전기 2월 작업. 자, 우리가 이제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 그러니까 2022년도를 우리가 전기라 하거든요. 2022년도. 그리고 지금 올해인 2023년도는 우리가 단기라고 하죠. 단기. 그리고 내년을 가리켜서 2024년도를 우리는 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회계 용어에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전기에는 성과가 어땠다. 전기 말 현금의 잔액은 얼마였고 전기 말 외상매출금은 얼마였다. 전기 말이라는 것은 단기 초하고 같은 겁니다. 전기 말이 단기 초.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말일이란 말이에요. 말일이라는 말은 회계에서 업무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 단기 초는 업무가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12월 31일 업무 끝나는 시점에 현금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보통예금의 잔액은 단기 초하고 항상 같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전기말, 단기초 또는 전기초 이런 말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차기도 마찬가지예요. 차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회계년도를 차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기의 결산 때 단기 장부를 마감해 가지고 차기로 2월 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이미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쭉 기록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쭉 기록을 했으면 차기로 2월 되는 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에는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거나 더존이 아닌 뭐 세무사랑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 전산으로 하지 않고 수기로 했다든가 라고 했다면 자료가 없죠. 넘겨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계 프로그램에서 전기 2월이라는 작업이 전기 거의 자료를 가져오는 작업인데, 가져오는 작업을 계속 이 프로그램을 썼다면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입력을 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의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의 기말 현재 잔액이 쫙 있죠.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있어요? 전기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채권 채무의 경우에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이 거래처별로 얼마. 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은 또 거래처별로 얼마 이렇게 거래처별 잔액 이런 것 등을 입력해 가지고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로 2월 받아와야 된다. 여기서 2월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된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다 넘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냐면 단기에 개업한 사업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6년째 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전기까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번 6기에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다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할 텐데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에
대손충당금, 그리고 감가상각누계액, 이러한 개정 과목을 여러분 배울 때 자산의 차감 개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대손충당금 하면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서 차감해주는 차감 개정이에요. 그러면 한글 이름은 똑같은데 어떤 것이 외상매출금에서 차감을 하는 개정 과목이고 어떤 것이 받으러움에서 차감해주는 개정 과목이냐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코드로 입력을 해라.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8에다가 2를 더한 109번으로 꼭 입력해야 되고, 받으러움이 코드가 110이기 때문에 그때 받으러움 차감 개정의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꼭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라는 이러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건물의 차감 개정이죠. 그래서 건물이 202번이면은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꼭 203번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을 주의해가면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인쇄해 놓은 종이에 인쇄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입력을 저하고 같이 할 텐데, 차감 개정이 있는 개정 과목은 금액이 이쪽에 있어요. 보시면 외상매출금에 820만원, 대손충당금 82,000원, 받으러움 240에 대손충당금 24,000원, 이렇게 하고 순장부금액은 또 오른쪽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 더해지는 금액은 요 순장부금액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입력을 할 때는 순장부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잔액과 차감 계정을 같이 입력해요. 그러면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란이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은 왜 왼쪽 칸, 오른쪽 칸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차감 계정 있는 것은 다 왼쪽 칸에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왼쪽 칸에 있는 입력과 차감 계정을 같이 입력을 해주면 이 순장부 금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의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는 이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보고하는 게 맞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냐면은 전기에 영업을 해가지고 얻은 당기 순이익 플러스 그 전기 2021년도에 2월 된 2월 이익잉여금, 그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입력하는 건 2022년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3년도로 2월 시키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바꿔서 입력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요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력할 때는 금액은 똑같은데 개정 과목 이름만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고쳐서 입력할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2월 받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받아주는 거고, 2월을 시킬 때 전기의 결산을 보고할 때는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말에 결산 보고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그걸 차기로 넘길 때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개정 과목을 바꾸어서 넘긴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할 때 그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140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수행과제 풀이 부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설명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주의해가면서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력할 때 유동자산에 요 1억 2,137만원이 있다 해서 이걸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더하면 유동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좌 자산은 이렇게 이걸 합계를 별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부터 여기까지 입력하면은 이게 당좌 자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뭡니까? 이런 것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입력할 때는 이렇게 계정 과목 단위로만 입력을 하는 거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부터 입력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작업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2022년도가 전기잖아요.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현금 코드 모르니까 한글로 그냥 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 4가지가 보여요. 그 중에 맨 위에 101번이 현금이에요. 확인.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현금은 차변에 입력해라. 이렇게 차변에서 커서가 딱 멈춰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1280만 원을 입력하실 때 1200까지는 한자씩 입력하는 게 맞아요. 12800까지는 12800까지는 한 글자씩 키보드 이용하시고 뒤에 땡땡땡을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에 요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네. 여러분 키보드에 플러스 키 있어요. 요걸 한번 툭 치면 돼요. 그러면 땡땡땡 동그라미 3개씩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입력해야 되니까 땡땡땡 입력할 때는 플러스 키 쓰셔라. 그리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입력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당좌 자산과 유동 자산에 딱 들어가요. 오른쪽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당좌 예금 102번이에요. 네, 102번. 코드를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연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101번이 현금, 당좌 예금이 102번. 38950, 그 다음에 플러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보통 예금은 103번인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 이 두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보통자 들어가는 것이 검색이 돼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103번이 보통 예금이에요. 41616 플러스.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단기매매증권 700만원. 700만원은 7 플러스 엔터. 자,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자, 외상매출금 8200 플러스 입력한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109, 111, 113, 115, 117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108번에다가 바로 1을 더하면 돼요. 109 하면은 그 다음 번호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109에다가 82,000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109번은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가게 되죠. 이건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쪽으로 가서 입력이 됩니다. 예. 키보드가 갑자기 안 먹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저기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보시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지금 입력해 볼까요? 쉬프트 스페이스바인가? 쉬프트 스페이스바. 그리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탭스로 눌러줘요. 탭스로 눌러줘요. 저를 여기 프로그램을 한번 닫았다
넣었다가 한번 해보시죠. 종료시켰다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자리 마음에 안 드시면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좋아요. 네, 내일은 글로 옮겨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릴 거야. 숫자 입력하고 해보세요. 오른쪽 쉬프트 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숫자 입력. 오른쪽 쉬프트 스페이스 갑니다. 그러면 되면 82,000원 받으러 240000 111번 24,000원 상품 네, 여러분 입력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 입력하신 분은 이쪽에 집계가 잘 됐는지도 맞춰보시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대변 쪽으로 입력이 되죠.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금을 밑에다 입력을 하든 중간에다 입력을 하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입력만 다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당좌자산, 유동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분류별로 분류된 것을 보고 맞춰보시면 돼요. 맞춰보시고 이제 차액은 0이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제대로 다 입력을 했다면 여기 차액은 0이 나와야 되고 항목별로 다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항목별로 자산 총계, 부채, 자본 총계는 서로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처분 이익여금을 2월 이익여금이라고 375번으로 잘 바꾸어서 입력했는지 체크해 보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한 문제도 이걸 통째로 새로 입력하는 문제는 내지 않고요. 잘못된 것을 고쳐라 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9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이런 인쇄용 재무상태표를 쭉 보고 이걸 보고서 이거 입력된 자료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부분을 딱 고치면 여기 밑에 차액이 0 하고 나옵니다. 차액이 0이 안 나왔으면 무조건 어딘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맨 밑에 있는 차액은 이걸 다 완성으로 입력을 했을 때 0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는 언제나 부채 더하기 자본과 일치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140페이지의 그 밑에 설명 중에 지금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기다 입력해 줄 때는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서 입력해 준다는 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손익계산서도 입력할 텐데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 있는 요 상품이 있죠. 요 상품이 손익계산서 기말상품 재고액하고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입력한 1,050만 원이 전기분 손익계산서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손익계산서 고치라는 문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잘못됐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못 고쳐요. 왜냐?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고쳐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와서 고쳐줘야 될 것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 팁에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과 같은 해당 자산의 차감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 바로 다음 코드, 여기서 아래 코드라고 했습니다만은 해당 자산의 바로 다음 코드로 입력을 해야 한다. 네, 다 입력 마치셨죠? 141페이지에 가서 손익계산서, 이것도 전기분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이 자료가 어디에 이용되느냐?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단기분 손익계산서를 비교해서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만드는데 이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여기 기초정보관리 밑에 바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어져 있죠.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품 매출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코드에다가 상품하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상품 매출 401번 이렇게 보이죠? 401번 상품 매출. 네,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500 516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500 516 000 입력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이거는 매출 원가라는 개념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세 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상품 매출 원가, 요 상품 매출 원가는 개념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상품으로 두 글자만 입력하시고 보면은 451번 딱 보이잖아요. 클릭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개정 과목이 아주 다른 개정 과목하고 특이한 게 이렇게 팝업 창이 나와요. 왜냐하면 상품 매출 원가의 산출 근거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앞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기말상품 재고액,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셀은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딱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입력이 안 돼. 내가 여기서 만약에 1,05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이걸 1,000만 원으로 고쳐야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말상품 재고액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이게 만약에 틀렸다면은 여기서 고치지 말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상품을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건 맞는 거니까 이제 기초 단기 매입액 이걸 입력해 볼까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 55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에다가 255 350 플러스 250 350 플러스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란은 어디 있나요? 이건 자동으로 반영됐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가 이게 뭐예요? 여기 부호가 붙어 있죠? 더한 거예요. 기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뭘 빼줬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줬죠? 그게 매출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매출원가 공식 제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론 공부할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매출원가 공식을 좀 알아둡시다.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상품 매출원가 계산 공식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기잖아요. 2022년도에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면 2억 5,035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2억 5,035만 원이 딱 반영이 되고 그 빼가지고 3번 매출 총이익이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 지금 인쇄된 손익계산서하고 맞죠? 250 166 000.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판매관리비를 쭉 집어넣으면 영업이익이 딱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판매관리비 급여 801번 68950 복리후생비 25512 여비교통비
7586 적대비 7500 통신비 4254 수도관계비 2251 감가상각비 13 임차료 15 수선비 7895 보험료 12645 차량 유지비 7105 수수료 비용 39 이자 비용 18789 법인세 250만원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입력했다면은 여기 당기순이익이 문제하고 딱 맞아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27188,000 이렇게 보여지면은 손익계산서를 숫자 착오 없이 입력했구나. 당기순이익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14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우리가 입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춰보는 방법은 당기순이익을 맞춰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에 가서 수정을 해야 한다. 그것도 수행 팁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우리 도소매업에서는 제조원가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는 2월 받을 것이 없어요. 원가의 3대 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나누어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건데 메뉴는 있습니다만은 입력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그냥 넘어가면 되고 전기분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뭐 이거는 재무제표는 아닙니다만은 주석이라는 곳에다가 함께 보고되는 재무제표 안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우리가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그 성과를 어떻게 처분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처분 내역은 요 밑에 밑에 기록을 하는 건데 처분 내역은 없기 때문에 지금 비워놨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요걸 아마 입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시고요. 네, 클릭하시고 지금 당기순이익은 넘어왔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던 당기순이익 그게 그대로 넘어왔고, 뭐가 안 넘어왔느냐, 이걸 입력해 줘야 돼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여기서 전기는 2021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온 거, 거기 143페이지에 보시면은 2,310만 2천원 23102 플러스 요 숫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21년도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22년도에 당기순이익하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5,029만 원이 당기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자본 항목 중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했던 그 숫자하고 이게 똑같죠? 예. 이 숫자하고 같다 이겁니다. 차기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걸 그대로 재무상태표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했다면은, 배당한 것이 빠지면서 차기로 2월 되는데 배당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면 입력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23년도로 2월 되어서 이익잉여금이 넘어온 겁니다. 배당 같은 걸 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업 적립을 했다면 그게 빠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적립된 내용, 배당 내용이 없어서 지금 우리 책에서는 요 밑에 부분은 그림에서 생략했어요. 지금 책에는 이 상단 부분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144페이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작업이에요. 여기 날짜 하나 입력해 주십시다. 처분 확정일자 2023년 2월 27일 2023년 02월 27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처분 확정일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분을 확정하려면은 법인이니까 우리가 법인은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날짜가 주주총회일이다 이거예요. 주주총회일. 법인이 주주총회 하는 날짜예요. 대개 주주총회일은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땡땡 법인은 주주총회를 매년 몇 월 며칠 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처분 확정일 또는 전기권은 처분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처분 확정일 내지는 처분 예정일은 주주총회를 하는 날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오늘 그 4교시까지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다는 못했는데 여기까지 했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래처별 초기이월 하고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전표입력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전표입력 공부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이 회계 실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전표입력 하려면은 계정 과목 분류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연습을 할 거니까요. 계정 과목 분류,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 또 수익과 비용의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들 자꾸 눈으로 보시든지 노트에 써보든지 해서 아주 친하게,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들 이름 줄줄 외우듯이, 서울 친구는 누구누구누구, 이천 친구는 누구누구누구, 그 중에 남자친구는 누구누구, 여자친구는 누구누구, 이렇게 분류별로 딱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죠. 친구들 이름이. 계정 과목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 딱 분류해서 계정 과목이 몇 개씩은 떠올라야 돼.
또 수익, 비용 해가지고 몇 개씩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습하면 자연히 많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 이론 공부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이제 실무 수행은 어려울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설명한 대로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하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따라하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저 수업이 끊길까봐 옆 사람한테 미안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 꼭 이 얘기 하셔야 돼요. 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